안녕하세요. 니르 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2020년 8월 7일자 넥스트 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윅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유는 뭐냐면 다음 주 어떻게 될까? 그거 그냥 이제 살짝은 보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서 중요한 위험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체크를 한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의 위치는 주봉 위주로 보지만 일봉 주봉 위주로 보지만 월봉도 한번 보면서 전체적인 추세 방향 그거 이제 살펴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단기 조정을 조심해야 되고요. 이 단기 조정에서 끝나기를 계속 기원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끝난다는 거는 이제 맥스 300 네, 맥스 300에서 이제 멈춰주는 거고요. 310이었으면 더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랠리가 조금은 더 나오는 거거든요. 340까지 나올 거고, 340까지 나온 다음부터 이제 침체 위험이 이제 더 부각이 될 겁니다. 금리 인상이 되고 나면, 여기 뭐 다른 영상보다는 여기서 더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릴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이 돼가지고 얘가 진짜 3.25를 넘어가 버리면 이제 기업들이 한계가 나옵니다. 이제 마지노선에 있는 한기 기업들의 마진율이 3%였는데 이거를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적 긴축, 시장의 돈을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 되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시장의 돈이 필요한 수요 대상 기업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다행인 건 우리나라도 그 작년부터 계속 흑자였고 코로나 기간에 흑자였던 나라들은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실적 발표인데요. 실적 발표는 이제 8월 이게 연구 결과예요.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쓸 때 이제 대충 나온 건데 8월 15일 전후에 이전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발표하고요. 이유는 원래 의뢰하는 좋은 기업들 외에는 이제 만약에 이전에 발표하는 게 뒤로 미루면 실적이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게 미국 시장에도 나타나고 우리나라 시장에 나타나고 글로벌 시장 전체가 다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힘들어졌다가 이제 9월 한 10일쯤 되면은 이제 좀 나아지는 그런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연결된다고 뭐 어디까지냐면 추석까지입니다. 추석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석 전까지는 시장을 막 뭉거틀어놨고 고개를 살짝 든 상태로 마무리하고 추석에서 점프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장 악재에 따라서 시장이 한 번 더 휘청거릴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면서 그래서 익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는 이번에 그 CPI 높아지고 금리 인상 0.75pp 뭐 1pp 뭐 우려 그런 것들 해서 급락이 나온 시점부터 350에서 깨지는 순간, 330을 깨는 순간 지금부터 이제 경기 침체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목표 수익률을 진짜 낮춰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들은 지금 이 구간을 잘 버텨야만 중장기로 수익률이 100% 넘게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리세션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나라가 EU라고 했죠. 이쪽에는 그냥 침체인 나라가 있어요. EU라는 뭉뚱그려 놓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보이지만 EU 회원국 중에 일부 이탈리 같은 나라는 침체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까지 더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리세션 우려 이것도 이거 다음에 이제 올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 혁신. 이 기술 혁신은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애플이 스마트폰 처음 만들 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의 순간입니다. 아이폰과 같은 혁신이 이제 전기차, 차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AR, VR 기기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같이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메인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돼야만 이제 그 시간에 우리가 소비하는 데 쓰게 돼요. 그 시간을 결국에는 디스플레이로 보게 될 거고 그 시간을 우리가 다른 부수적인 활동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겠어요? 그 이제 엔터 관련된 종목. 그 시간을 때워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때는 영화 본다, 드라마 본다 그런 것처럼 그 시간을 때우는 것 쪽에 좀 더 첨예하게 게임 같은 것들을 첨예하게 넘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구현하려면 6G가 제대로 구현돼야 됩니다. 아직 아니죠? 네, 아직 아니라는 건데 이 기로에 있는 것들이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장기로 제대로 투자할 거. 네, 그 정도로 보시고요. 신흥국 신흥위험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리스크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에는 3번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나아지고 있어요. 조금은 나아지고 있고 셧다운 정책을 못 펼쳐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정책을 동남아 쪽에서는 못 하고 있고 중국만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은 조금 내려앉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줄어들고 금리 인상 내려가 버리면 괜찮고 금리 인상 못 따라갔을 때 이제 달러 가치가 훼손되지만 달러가 유입되잖아요. 관광하는 나라들은 그러니까 그 국가들은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동남아가 딱 지칭되는 거죠. 그 외 국가들은 힘듭니다. 자, 코로나 재확산과 중국 셧다운 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12만 명 되면 이거 위험 상황으로 다시 상장을 할 겁니다. 20만 명까지
간다고는 하지만 그때까지 요거를 치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관리하는 걸 원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셧다운처럼 우리나라도 셧다운은 안 갈 것 같아요. 20만 명 되더라도. 네, 지난번에도 20만 명부터는 관리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감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감기보다 독한 거 맞아요. 위험하고 그다음에 70세 이상이신 분들 위험한 거 맞거든요. 50세부터는 백신 접종을 이제 권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셔야 되고 애들도 똑같아요. 열 감기가 오는데 열 감기에서 이게 진통제를 안 먹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애들 같은 경우에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셧다운을 가냐 안 가냐의 기로가 될 겁니다. 이게 될 건데 일단 치료제도 먹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초기에 항생제 처방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국과 부동산입니다. 중국 부동산이 지금 이제 다시 문제가 불고요. 헝다 사태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왔어요. 이게 왔고 이제 1년 정도는 버틸 겁니다. 근데 분명히 부도를 낼 거예요. 대형 헝다를 부도내든 뭐 누구를 부도낼 건데 그러니까 뭐가 대자보 되냐면 2008년도 때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AI가 있었고 베어스턴스 두 개가 있었어요. 베어스턴스라는 그 금융회사 두 개 있었는데 얘는 살리고 얘는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종은 울리는데 결국에는 이거 잘못 잡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업은 괜찮아요. 우리나라 건설업은 아마 호재가 나올 거고 걔네들은 이제 조금 구조조정이 일어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구조조정의 결과로 그러니까 시장에 급락이 올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8년 때 급락 생각하셔야죠. 절반 딱 떨어지잖아요. 고점 대비 절반입니다. 그것도 3,800인 절반이니까 1,800, 1,700이 나오는 시점이 중국 부동산이 내년에 불거지면 터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 하나랑 유럽 스태그플레이션 이 두 개가 리세션 가면서 그러니까 미국은 리세션이라고보다는 약간 경기 침체를 조금 더 겪는 그 정도가 될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과 중국 그다음에 혹시라도 일본까지 세 개가 터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경제적인 전망인 거고요. 전망은 그냥 참고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3단계까지 내려왔고요. 정전협정이 일어나면은 시장이 한번 뉴스로 올라가죠. 근데 실질적으로 바뀐 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질적인 정전협정이 1년에서 2년까지 더 늘러 장기화 모드로 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러시아가 참전한 거는 러시아 참전은 중국처럼 우리나라 남북전쟁 그 6.25 전쟁 참여한 거고요. 결국에는 이거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괴뢰 정부 들어오고 이거 두 개 같이 이제 계속 유지되잖아요. 이거 50년째 유지됐잖아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이거는 이거 하면은 급등이잖아요, 또 급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아예 애매할 때는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원유 가격 떨어져서 매수 잡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선물처럼 짧게 짧게 들어갈 때는 하는 거고 중기적으로는 대응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간 프리뷰입니다. 우리나라 목살 만기일 목요일인데 포지션상으로는 그냥 간략히 만들면 외국인하고 기간은 320, 332하면 무조건 땡큐 수익 구간이고요. 320 한 초반으로 가면 수익 극대화. 개인은 330을 넘겨야 이득이에요. 이게 이렇게 몰려버렸어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결국에는 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좀 재미없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다는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게 또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안 좋기 때문에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좀 걱정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월요일부터 쭉쭉쭉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시장입니다. 일단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나마 살려줄 수는 있거든요. 여기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안 나온다면. 높게 나오면 그러면 1pp이에게 또 나올 거예요. 지금은 0.5에서 0.75pp로 올라왔는데 1pp 얘기가 또 나오면 시장 부러지는 거죠. 또 300보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포지션을 지금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많이 부러져 있는 상태고 매도하는 세력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을 할 때. 근데 가봐야 하니까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다음에 단기 에너지 전망에서 원유와 천연가스가 하락한다고 하면 이거한테 좋죠. 물가지수. 그러니까 긍정적이고요. 실적 발표 계속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실적 발표는
이게 로블록스가 과연 좋을까 그거 하면 되죠. 코인베이스도 과연 좋을까? 그냥 좀 쏘쏘거든요. 코인베이스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이두는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한테 개별 종목 순환매가 일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리밸런싱입니다. 신규 종목으로 MSCI 지수에 이제 편입되는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더 쭉쭉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 대응해 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금요일 날 우리 물가지수까지 나오죠.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이것들이 수치가 그나마 괜찮아져야만 이제 조정이 끝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나올 거고요. 아니면은 다음 주부터 좀 조정받고 8월 중순까지 조정받고 음봉 만들어 놓고 9월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 추천을 적게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 정도로만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별 시향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대응용으로 알려드리는 거지 중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냥 거의 홀드로 대응하고 익절을 조금 하면서 현금 보유만 계속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과 지수의 기술적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일본과 주봉 기준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과 주봉 기준인데요. 먼저 주봉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지난주랑 거의 뷰는 동일한데요. 많이 올라왔죠. 이게 주봉 기준으로 연결 선물 지수가 그래도 요거를 찍고 내려오기보다는 요 플랫한 거. 근데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를 만났다는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안 좋은 거고요. 올라가는데 내려왔다는 거는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겨워하는 그런 모양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요. 제일 우리가 충격 적게 받는 건 올라갔다가 이 정도 내려왔다가 320에서 머물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315. 요 두 단계에서 지지를 받고 턴어서 잠시 요거를 돌파하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만 박스권에서 이제 노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박스권에서. 이제 침체가 오기 전까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침체가 안 오면 그러면 이 박스권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치고 올리려면 결국엔 돈이 풀려야 되는데 돈 풀릴 기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돈 풀리려면 침체가 와야 되고 돈이 안 풀리고 성장하려면 성장이 나와야 돼요. 근데 성장이 나오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성장은 거의 이제 침체 이후에 나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절벽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월봉은 다른 걸로 볼게요.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은 요거를 돌파하냐 아니냐인 거예요. 요 위로 올라갈 수 있냐.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면 근역표 상에서 지지받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이거 깨고 내려와 버리면 결국에는 요거나 요거 테스트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지지를 테스트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때 공포감 장난 아니었잖아요. 공포감에서 3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추가 상승 요 구간이 나와도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요 구간이 나온다는 건 여기 선 330선에서 요 박스권에서라도 나온다는 거고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내려올 거니까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보게 되고 돌파를 해야 추세가 반하는 거예요. 요거 지금 한 번도 돌파 못 했잖아요. 1년 동안. 그만큼 진짜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결국엔 뭘로 눌렀어요? 잘 생각하시면 돈으로 눌렀습니다. 매도를 해가지고 돈으로 누른 거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돈으로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한 코스피 선물이고요. 이제 업종별로 이제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지금 있는 거 양봉이긴 한데 이게 양봉이 2번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랑 저는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랑 여기.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고점 찍고 요거는 꼬리 달았지만 밑에서 꼬리 달았지만 요거로 만들겠죠. 시초가는 여기니까 꼬리 단 음봉 나오면 이 정도. 네. 2350 정도까지 테스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거를 지킬 것 같네요. 예, 여기 있는 최소한 2340, 50 그 정도까지는 지키는 방향. 2450을 지키기만 해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위에서 요거를 지지받고 올라가면 더 긍정적이다. 올라가 버리면 더 긍정적이고요. 시장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음봉 양봉 음봉 양봉 그러니까 음봉 양봉 음봉 양봉 혹은 음봉 양봉 양봉 음봉 그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연결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한 시점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시그널은 지금의 시장에서 다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나오고 여기는 연말 랠리가 없었다가 연말 랠리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때도 트럼프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이제 돈 풀게 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고 미중 무역 분쟁도 영향이 있었고요. 지금도 미중 무역 분쟁 연장이고 돈 풀게 하는 영향인데 지금 여기는 8월, 여기는 12월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추석이에요. 9월이 추석이잖아요. 추석 전후에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는 떨어졌던 추석 전후에 급등 나오면서 위로 올라가서 양봉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10월, 11월. 10월과 11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했죠. 다른 시장에서 말씀드렸는데 8월 15일, 그다음에 10월 15일 이후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또 안 좋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연말 랠리를 해서 고점을 딱 찍어주면 됩니다. 예, 그리고 1월부터 이제 침체가 오거나 그런 상황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6개월간 뭘 견디냐면 금리 인상기거든요. 여기가 금리 인상기입니다. 금리 인상기를 견뎌야 돼요.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 꼬리를 달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올라오겠지만 이거 올라오고 난 다음에 6개월 정도 뒤에 올랐을 때를 깨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 구간이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코로나니까 논외로 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 박스권에서 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성장 동력이 많아요. 지금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이 기업 프렌들리 정책 잘 펼쳐주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트 역할을 하고 R&D 성과금 계속 내려준다면 추가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능할까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세요. 예, 그거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를 보지 말고 그 질문을 해야 결국에는 우리가 요거처럼 그럼 여기서는 요거 정도까지는 못 올라간다고 보고 3천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지금 1, 2년 동안은 혹은 길면 3년 동안은 여기를 돌 거고요. 개별 종목 중에서는 분명히 100% 50%짜리 나와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그런 종목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 기준 한번 볼게요. 주봉 기준 이제 꼬리 잘 달고 올라왔고 여기에요, 여기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하고 거의 똑같다라는 게 보이시죠? 얘보다 좀 강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는 거고요. 이제 요거죠. 요거가 나오냐? 이게 여기까지 떨어지냐? 이거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심리적으로 또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떨어지고 올라가는 한 이 정도까지 1350 정도만 해서 방어를 해주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와서 주기를 이제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요거 돌파해 나가죠.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에요. 이때는 약간의 금리 인하하면서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는 시점이었고 여기는 급격하게 더 펼쳤어요. 제로 금리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구간이 우리가 진짜 돈을 땡겨와서 투자할 시점이다. 그거를 꼭 생각하시면 돼요. 개별 종목도 보시지만 거시적으로 이것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1분 기준 볼게요. 1분 기준 보시면은 이제 요 안으로 들어왔어요. 긍정적입니다. 자, 이제 2019년께 안 나와가지고 볼게요. 네, 일단은 다음에 이거 옛날 것까지 나온 차트 구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트레이딩 뷰나 뭐 그런 걸 이용해서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으로는 여기에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일본 견적표 상단이죠. 그래서 돌파하기 힘든 겁니다. 이거를 깨고 나간다는 건 지금 깬 적이 없어요. 일본 견적표를. 깨고 나가는 게 진짜 긍정적이고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깨고 나간다면 이제 랠리다라고 되는 거고 못 깨면 조정받아야죠. 못 깨면 조정받는 겁니다. 2400, 2400이고 2350이 딱 요쯤이거든요. 일묘균형표 하단까지 여기 내려오면 딱 여기입니다. 딱 이번 달까지. 그러면은 일묘균형표 상에서만 놓은 거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걸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위로 올라가 버리면 괜찮은데 못 올라가면 또 내려가는 겁니다. 생각하셔야 되고 금리 인상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은 요 방향대로 갑니다. 네. 금리 인상이 너무 급격해가지고 요 급락들이 나왔던 거고, 그거가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니까 지난주 0.75 했는데도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걸 다시 강조하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뚫었어요. 얘는 긍정적이에요. 얘는 이제 별도잖아요. 별도로 갈 수 있는데 물론 추세상 떨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치는 여기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얘는 여기까지 언제나 갔었어요. 최근에도. 그러니까 이거 갔었으니까 뚫고 나갈 수 있는데 코스피 빠지면 같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구간을 한 번 더 만들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요거까지 해서 만들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조금은 하셔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금 보입니다. 익절로 언제나 대응하시고 이거는 이제 코스닥에서 대장주들도 조심스럽게 보셔야 됩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주만 결국에는 살아남을 거고 걔네들은 시장에 다른 거 판도로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부양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보겠습니다. 달러를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게 90원대죠. 90원대를 두 번이나 찍었어요. 주봉 기준으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찍고 바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두 번 지지 받았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내려갈 수 있는데 그 야간 시장 기준으로 10 여기죠. 여기 시작점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아리송한 겁니다. 다음 주에 만약에 급락이 나와주면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정도까지 혹은 여기까지 간다는 건 쌍봉 만들어주는 거 하는 거예요. 쌍봉 만들면 쭉 떨어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지수랑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는 원유 가격입니다. 원유 가격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떨어질 거거든요. 그 부분이 다 같이 연결될 거고 정부가 외교 정책을 조금 잘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이득을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 역량에 달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에서 달러에 대한 대응 정책이 제대로 나온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환 보유고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이후에 오히려 급등이 나왔고 급락과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시장 위험은 다음 주에 또 무섭게 주가가 빠지면서 만들어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많이 휘둘리지는 마시고 달러 자산 인버스는 여기 이제 80원, 90원대 오면 익절 가능하면 조금만 더 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10원대까지 올 때까지 참으셨다가 10원에 오면 그때부터 추가 매도를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구간 90원대에 매도를 일부 하면서 안전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주중에 저는 일부 매도를 하긴 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1300원 깰 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1300원 따니까 매도 구간을 해갔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매도가 더 가능한 구간은 1300원 이하다. 그러니까 이상이다. 1300원 이하일 때는 일부 익절을 하시면서 다시 또 매도 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은 볼리지밴드 하단을 딱 찍었네요. 하단 찍고 이제 가는 거고 근데 여기 상단에 딱 정해져 있죠. 20원입니다. 맥스치가 20원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물론 이렇게 뚫기는 하지만 사실상 20원이 맥스치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월봉으로 이제 보시면 월봉이 아니고 예전 걸 봐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예전 거에 보시면 이게 400원, 500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한테는 엄청 좋아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얘 올라오잖아요. 밑에 있는 100일선. 100일선 만나러는 아마 올 연말 기준으로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단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원유가 잡혀야 돼요. 원유가 잡히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 못 갑니다. 결국엔 60일 선상 위에서만 놓을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제가 80원과 90원을 얘기하는 거는 여기와 요 구간이에요. 일본경제부 하단과 여기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우리가 이제 매도를 쳤을 때, 인버스를 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표들 한번 다 체크했고요. 넥스트 윅은 다음 주는 저는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약간 부정적으로 봤지만 부정적으로 일주 정도 먼저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익절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난주는 이번 주부터는 조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종목별로 순환매입니다. 떨어지는데 종목별로 오를 종목 오를 겁니다. 그 종목들은 적절하게 잘 파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스트 윅 본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